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오늘의 영국사 이야기는 21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쿡입니다. 호주라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의 대륙이라는 뜻의 테라 오스트랄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 시대부터 남반구에 큰 대륙이 있다고 믿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남반구에 큰 대륙이 없으면 지구가 평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항해 기술이 낙후되어 가설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항해 시대가 시작되자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이 속속 오스트레일리아에 발을 디뎠는데 1605년에 스페인 탐험가 트레스가 호주 북쪽과 파푸아 뉴기니 사이의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1606년에는 네덜란드의 윌리엄 얀치존이 카펜테리아만에 상륙해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를 점령한 것은 영국인으로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쿡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청년 시절부터 항해술에 천부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1756년에 영국 왕립해군에 입대해 북아메리카 동부 세인트 로렌스강 탐사에 참여해 재능을 입증했는데, 유럽의 해상 탐험이 최고조를 이루던 시기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무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탐사 작업을 준비하던 영국 왕립협회는 제임스 쿡을 원정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고, 제임스 쿡은 노련한 선원, 박물학자, 천문학자를 포함한 선원 94명을 인솔하고 탐험에 나섰습니다. 1768년 8월 25일 제임스 쿡이 이끄는 탐험선 인데버우가 영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한때 석탄 운반선이었던 380톤의 탐험선이 역사적인 대발견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쿡만이 망망대해 저 너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는데, 11개월에 걸친 힘든 항해 끝에 1769년 7월에 인데버우는 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과학자들은 금성이 태양면을 통과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 금성의 태양면 통과는 당시 드문 천문 현상으로 어려운 관측을 마친 과학자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쿡 선장은 홀로 떨어져 먼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는 금성 관측 임무 외에 해군 본부로부터 비밀 명령을 하달받은 바 미지의 남방 대륙이 존재하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 세 차례에 걸친 금성 관측 업무가 끝나자 제임스 쿡은 곧바로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인데버우는 미지의 남방 대륙을 찾아 타히티 섬을 출발하여 남서쪽으로 향했는데, 4개월 동안 항해를 계속하면서 남위 40도까지 내려갔지만 미지의 남방 대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해상의 풍랑도 거세지기 시작했고, 장기간의 항해로 선원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며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해 괴혈병에 걸려 쓰러지는 선원이 속출했습니다. 제임스 쿡은 일단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섬에 상륙해 필요한 과일을 보충하기로 했는데, 10월 인데버우는 지금의 뉴질랜드에 상륙해 2달 동안 탐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쿡은 뉴질랜드가 미지의 남방 대륙의 연장선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남쪽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쿡은 뉴질랜드의 지도를 그려서 훗날 영국으로 가져갔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1840년 이후에야 식민지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항해에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자 제임스 쿡은 미지의 남방 대륙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부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탓에 결국 회항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1770년 4월 19일 동이 틀 무렵 인데버우는 마침내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동쪽에 높이 솟아난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육지가 나타나자 선원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고 4월 29일 잔잔하고 평온한 작은 만으로 들어서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임스 쿡은 이곳을 보터니만이라고 명명했는데, 동행했던 박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이곳에서 매우 많은 식물 표본을 발견했기 때문에
식물을 뜻하는 보터니만으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제임스 쿡은 해안에 영국 국기를 꽂고 이 땅이 국왕 조지 3세의 소유임을 선포했으며 이어서 북동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해서 대산호초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산호초에 좌초되어 아름다운 산호초를 구경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는데 수리를 끝내고 8월 6일에야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8월 21일 오스트레일리아 최북단 요크굿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부. 금기를 뜻하는 타부는 명확하게 표시한다라는 뜻을 가진 폴리네시아어 타부에서 비롯되었는데 원래의 뜻과 상당히 달라진 셈입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 도착해 원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하다 항상 남녀가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해 원주민에게 물었더니 원주민이 타부라고 대답했답니다. 쿡은 이것을 자신의 항해일지에 타부라고 적었는데 그가 죽은 뒤 이 항해일지가 널리 익혀져 타부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임스 쿡은 이곳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선포하며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명명했는데 이곳은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끝마친 인데버우는 귀환길에 올라 1771년 7월 13일 3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출항 당시 100명에 가까웠던 선원들 중 70여 명이 병에 걸려 죽고 20여 명만이 살아서 귀향했습니다. 적잖은 인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렀지만 제임스 쿡의 오스트레일리아 탐험은 역사적인 대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영국인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넘쳐나는 양털과 황금은 영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임스 쿡은 영국으로 귀환한 뒤 중령으로 승진하여 명예롭게 퇴임했으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제임스 쿡의 탐험 본능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임스 쿡은 탐험대의 자원에 여러 번 남극을 탐험했는데 1779년에 하와이 탐험에서 원주민과 충돌이 빚어진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영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졌는데 당시 국왕 조지 3세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1등 항해사 윌리엄 블라이의 바운티호의 반란. 바운티호의 반란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일어난 윌리엄 블라이 함장에 대한 반란 사건인데 타히티에서 영국 본국으로 귀환하던 도중 플래처 크리스천이 선상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선원들을 데리고 퀴케언 제도에 정착했는데 당시 큰 화제가 되어 그 후 많은 문화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나중에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운티호는 유명한 제임스 쿡 선장의 세 번째이다 마지막 항해의 수석 항해사로 동행한 윌리엄 블라이가 함장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20여일 만에 크리스천의 주도하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반란은 제일 신임하는 부하가 일으키고 제일 싫어하던 부하가 자기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구명보트에 실어 망망대해로 떠나보내고 자신들은 바운티호를 몰아 타히티로 도주했습니다. 블라이 함장과 그의 부하들은 40여일간 태평양을 무려 6,000km나 방황한 끝에 티모르의 네덜란드령 항구인 쿠팡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반란자들은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 뻔했지만 일부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란 이야기가 유명해졌습니다. 22번째 이야기, 이순신을 떠올리게 하는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으로 이어집니다.